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로 신앙송가로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정말 추웠죠? 그렇게 춥던 겨울이 떠났습니다. 어쩌면 제 할 일을 다 하고 지금은 휴식을 하고 있거나 충전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와서 속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봄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봄이 되면 어떤 일부터 하시나요? 봄에는 떠오르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꽃과 나비, 벌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테고 봄 소풍이나 제비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 희망, 새 학기, 새 학년, 꿈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시인님의 해마다 봄이 되면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꼭 한두 번은 낭송을 하고 가야 하는 시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둑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누군가 이런 귀한 말씀을 해준 적이 있나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자란 분들은 어릴 때 대상이 좋았기 때문에 대상관계에서 복을 타고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 선생님, 또 옆집의 아저씨나 또 라디오에서 들었던 어떤 좋은 선생님의 말씀,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나 또 책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이 다 하나하나 좋은 어르신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어린 시절 늘 말씀을 해주셨던 좋은 분들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였다는 생각을 요즘 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농사일 때문에 바쁘셔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으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늘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꾸짖음의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들이 교훈이고 사랑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병화 선생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나 봅니다. 이 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봄이 되면 꼭 읽고 싶은,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인데요. 시가 교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변화한다면 곧 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은 조병화 시인의 그 시를 저는 해마다 읽으면서 저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스승 같은 시입니다. 부지런해라, 꿈을 지녀라, 새로워라. 이 세 문장이 힘이 되는데요. 어떤 분은 명령주의 말이다, 잔소리하는 것 같다 해서 싫다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싫든 좋든 그 감정은 자유입니다.
저는 이 시 부분에서 부지런해라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저는 좀 게으른 편이에요.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인데요.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은 행동하는 평화주의자긴 하지만 그 역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태, 게으름이거든요. 영화 신과 함께 다 보셨죠? 나태는 환생할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그 큰 맷돌에 막 조그만 사람들이 갈리면서 떨어지고 도망가고 죽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유,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일을 미루는 편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면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해치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단점을 이해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찰이고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저절로 안아주고 싶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수가 없는데요. 그거에 딱 맞는 시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처럼 꽃처럼 오세영. 교실은 온통 별밭이다. 별 하나의 꿈, 별 하나의 희망, 별 하나의 이상. 교실은 흐드러진 장미밭이다. 까르르 웃는 너희들의 웃음, 장미 한 송이의 사랑, 장미 한 송이의 별빛, 장미 한 송이의 순결. 교실은 향긋한 사과밭이다. 수줍게 피어나는 너희들의 볼, 사과 한 알의 보람, 사과 한 알의 결실, 사과 한 알의 믿음. 교실은 찬란한 보석밭이다. 너희들의 빛나는 이마, 이름을 부르면 하나씩 깨어나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아, 너희들은 영원히 빛나는 별밭이다. 꽃밭이다. 어떠세요? 별 하나의 꿈, 별 하나의 희망, 별 하나의 이상.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보석처럼 보입니다. 반짝이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아까 해마다 봄이 되면 시에서도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자존감을 세우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란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쳐야지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비교를 통해서 어른들은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비교하기는 흥미를 잃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나 그 즐거움을 떨어뜨립니다. 아이뿐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비교는 건강한 아이로서의 그 독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키우는데 독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같지 않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와우, 너 정말 부지런하구나. 네 방 청소는 네가 했어? 혼자서도 잘하네. 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말이죠. 이 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딱 맞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교실을 별밭, 장미밭, 꽃밭, 그리고 사과밭, 보석밭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별, 장미, 사과,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별은 꿈과
희망, 이상, 그리고 장미꽃은 열정, 순결,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사과는 보람과 결실,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사람을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더 흡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봄과 같은 사람, 이혜인 씨입니다. 봄과 같은 사람, 이혜인.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네, 이 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참 좋죠. 처음에는 이 시에 있는 내용이 나야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런 사람처럼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저를 다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는 몇 년 전에 대전광역시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송을 한 시입니다. 시인이 직접 본인의 시를 낭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낭송가들이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시낭송을 하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CEO,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그 장소에서 의미에 맞는 시를 하나를 딱 낭송을 하면은 더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온 국민이 자기가 낭송하는 시, 애송시 한두 편을 낭송을 해서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낭송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봄시 3편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봄볕처럼 따스하고 또 해 맑고 사랑스럽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우승 시인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